백제의 실질적 건국자 고이왕 3세기 중엽. 2세기 중엽 고구려 부여 이주민이 한강 유역에 정착했을 때 주몽을 시조로 하는 온조계통이 인천에 자리 잡은 비류계통을 흡수 통합하여 백제국을 건립하게 된다. 당시 초대왕은 초고왕이었다. 건국 과정에서 수차례 이웃 세력들의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 잘 버텨내며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다음한 구수왕 때는 외세의 침략과 자연재해로 고생을 좀 했지만 역시 그럭저럭 버텨낸다. 하지만 다음 왕 사반왕은 너무 어렸다. 기반도 변변치 못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갈지 의문이었다. 때문에 곧 쿠데타로 축출되고 새롭게 비류계통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백제의 실질적인 건국자 고이왕이었다. 백제는 고이왕 시기 성읍국가,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의 모든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만큼 제위기간도 길었지. 53년이나 됐어. 먼저 기리형 전투의 패배로 마한 세력의 여론이 일대 흔들리는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만 세력을 규합해서 목지국을 제압하고 경기도에서 전라북도의 넓은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백제국은 아마도 연맹국가를 형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이왕은 곧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기반을 확립하기에 이른다. 즉,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율령을 반포하고 품계에 따라 관복을 제정하고 관등을 수여하면서 관리를 파견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한반도는 물론 만주 일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빠른 진일보적인 모습이었다. 때문에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정복사업을 통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대방과의 혼인동맹 3세기 후반. 백제가 강성해지자 낭랑 대방의 입장에서는 위급해졌다. 그동안 한반도 남쪽이 분열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했는데 갑자기 커다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일대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대방은 혼인정책을 통해 백제를 회유하려는 정책을 쓰고자 했다. 대방 태수에 따를 백제의 책계왕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된 것이다. 한편 정략 결혼을 통해 백제 역시 얻은 게 많았다. 무엇보다 대방과 밀접해질 수 있어 이전보다 쉽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백제 왕권의 강화와 한반도 남쪽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바야흐로 혼인동맹으로 백제는 날개를 달았다고나 할까. 백제의 위기, 낭랑 대방의 멸망, 4세기 초반. 4세기에 들어서면 또 한 차례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313년에 낭랑과 대방이 고구려에게 정복되어 버린 것이다. 혼인동맹을 통해 이득을 챙겨온 백제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대방을 통해 중국 물건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물건을 대주던 이가 없어졌으니 백제로서는 그동안 주변 세력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협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전화위복의 일이 발생했으니 고구려에게 정복되면서 낭랑 대방의 유민들이 대거 백제로 유입되기에 이른다. 물론 중국으로 가거나 그대로 고구려에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유민들이 유난히 백제로 몰렸던 것은 그동안 낭랑 대방과 가장 친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남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신라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유민들은 사위의 나라였던 백제로 가게 된다. 그런데 낭랑 대방 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이자 백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낭랑 대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수준 높은 물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들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득이었다. 낭랑 대방 유민들은 기본적으로 중국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중국과 교섭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4세기 전반 들어 중국과 직거래를 하면서 백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 당시 백제만큼 중국 물건을 입수해서 배분할 수 있는 나라는 사만 중에는 없다.